광양시 사업단의 설비 구매 과정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13억 원이나 되는 장비를 사면서 업체 선정과 심사 과정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의 한 주택 안방에서 바닥이 1m가량 푹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도로에나 생기는 싱크홀로 주택 붕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흥축협 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지난해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로 1심에서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남해안에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적조와의 전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비와 시 예산이 13억 가까이 투입되는 농산물 가공설비 구매 결정 과정이 논란입니다. 광양시가 출자한 매실사업단 얘긴데요. 참가 업체들의 평가 순위가 뒤바뀌는가 하면 선정업체가 최근 다른 사업에서 중국산 모조 부품을 납품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가 출자한 빅그린 매실 사업단이 지난달 13일 실시한 매실 농축액 제조 설비 제안 설명회. 한 참가업체 관계자는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구두로 3위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틀 뒤 전달받은 서류에서는 2위로 표기됐던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아마 전례가 없는 일일 거예요. 사업단 측이 평점 집계상 혼선 때문이었다며 설명한 속사정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초기에는 각 심사위원들의 최고, 최저 점수를 심사 항목별로 배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후 최고, 최저 점수를 낸 심사위원 2명의 점수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원칙을 바꾸는 게 어딨어요? 미리 딱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딱 끝까지 몰고 나가는 게 정확한 거지 그냥 말도 없이 바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업단 측은 이 과정에서 수식을 잘못 계산해 항목별 평균 점수까지 번복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심사를 해서 문서로 모든 걸 이제 해야 되는데 또 저희가 또 이런 업무를 평소에 해오던 업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잡음은 업체 선정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올 초 나주시의 관급공사에 참여하면서 국산으로 특정해 요구한 5억 원대 설비를 중국산으로 납품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KS 자재 쓰기로 했는데 KS 자재를 안 쓰고 중국에서 와가지고 공문으로 통보하고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놨다. 납품 기간이 지나가지고 날짜 계산해갖고 집재당국이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광양시가 49%, 매실농업인들이 51%를 출자해 설립한 이 사단법인은 해당 업체와 지난 7일 12억 8,800만 원의 설비 제작에 대한 공식 계약을 마쳤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주로 도로에서 나타나는 땅 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주택 안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싱크홀 이후 주택은 붕괴 위험에 노출됐고 여수시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남산동의 한 주택. 며칠 전 이 집 안방의 바닥이 직경 80cm, 깊이 1m 정도로 갑자기 푹 꺼졌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 안방에서 잠을 자던 집주인 김화자 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요 방에 자다가 요리 이제 부엌을 해서 항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냥 푹 꺼있게 그러고 요리 봤죠. 김 씨는 아들 집으로 급히 거처로 옮겼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싱크홀 발생 이후 집벽에 금이 가고 기우는 등 붕괴 위험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팀이 붕괴된 바닥 밑을 촬영하자 집안 사이에 넓은 틈이 보이고 바닥에는 물이 새고 있습니다. 김 씨 가족들은 흐르는 물이 땅속 토사를 유실시켜 집안이 약화돼 무너졌다고 주장합니다. 몇 년 전 집 옆으로 여수시가 하수관로를 매설하면서 집안 아래 흙을 제대로 메우지 않아 이 같은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매립을 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매립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해서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싱크홀이 안방에가 생기게 돼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여수시는 하수관로 매설 당시 집안을 촘촘히 메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는 우리 공공하수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보수할 텐데 집 안에는 개인 배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하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이 보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수시는 다만 4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에서 종종 이 같은 싱크홀이 발생한다며
주변 주택에서도 추가 사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지난해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고흥축협 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는 지난해 고흥축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농협조합원 관리 프로그램에 1,800여 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허위로 입력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흥축협 조합장 신모 씨에 대해 김모 씨가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현재 신 조합장이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된 선거인 명부 작성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 과정에 있지만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만큼 직무정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백운산 지키기 협의회가 백운산 일부 구역의 서울대 양여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백운산이 서울대 학술림으로 운영되는 과정과 관리 실태 등을 지적하며 단 한 평의 면적도 서울대에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산지의 양여 범위 판단에 앞서 교육부, 서울대와도 협의를 거쳐야 하고 실태조사도 다시 실시해야 한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해안 일부 해역에 높은 수온으로 인한 적조생물 출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오후 8시부터 전남 장흥에서 여수해역에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수산과학원 측은 아직 적조생물 출현 밀도가 주의보 발령 기준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적조 확산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은 여수 일부 해역에서 밀리리터당 최고 96개체의 밀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 전 해역에 걸쳐 저밀도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비도 내리지 않아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오죽했으면 농민들은 태풍이라도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 이파리가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깨와 콩밭은 메말라가고 대표적인 여름 작물인 고구마는 씨알이 크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대부분의 농작물 작황이 크게 부진한 실정. 게다가 비도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내리지 않아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물 피해는 예년에 비해서 감소량이 20%에서 30% 정도 감소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무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고 비 소식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 농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이라도 와서 폭염과 가뭄을 날려줬으면 하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뭄 대책 상황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수용 양수 장비인 스프링 쿨러, 또 양수기 등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에 단감과 키위 등 과수에서도 피해가 나타나고 병충해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처럼 농작물 피해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면서 농심도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포스코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 2부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 하청 근로자 15명이 낸 소송에서 근로자가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원청인 포스코와 맺은 근로계약과 조건 등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노조는 포스코와 맺은 근로계약이나 근로조건 등으로 볼 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기의 잦은 고장으로 피서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로 가려던 피서객들이 광주공항에서 6시간 동안 발이 묶였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커다란 짐을 든 피서객들이 지친 표정으로 공항에 앉아 있습니다. 오전 11시 출발이 예정됐던 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1시간 동안 대기하던 승객 150명이 기체 결함으로 모두 내린 겁니다. 날씨가 그런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자체가 그런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이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1시간 동안 더운 데서 있고. 아시아나 측은 연료 온도 조절기 오류가 발생해 정비가 필요하다며 대체 항공기를 투입했지만 승객들은 오지도 가지도 못한 채 6시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식당에서 줄을 섰는데 끝까지 줄을 서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공사 대처도 미흡해 대체 항공편마저 지연되고 다른 노선의 연쇄 지연까지 일어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은 승객은 모두 400여 명. 공항은 앉을 자리도 없이 붐볐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김포와 여수, 광주와 제주를 연결하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랜딩 기어 고장 등 이딴 고장으로 지연되며 승객들이 5시간가량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항공기 승객이 몰리는 피서철, 잇따르는 항공기 고장에 피서객들이 큰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고흥 지역의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드론을 이용한 무상 병해충 방제가 이루어집니다. 고흥군은 농업용 드론의 경제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내일부터 이틀간 농가 30여 곳이 소유하고 있는 13헥타르의 논에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방제 작업을 무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은 올해 모두 10대의 드론을 지역 농가에 보급하기로 하고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 사업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순천과 광양에서 연내에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에서 순천시와 광양시가 참여를 희망함에 따라 올해 12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순천 400대, 광양 320대에 대한 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을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2.5톤 이상의 경유 차량으로 올해 10월에서 11월쯤 신청하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여수시 오동도 북쪽 2.8km 해상에 정박 중이던 1,500톤급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선원 5명이 자체 진화에 나서다 가벼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해경은 선체 내에서 용접 작업 도중 불이 났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 나간읍성 팔진미 음식이 호응을 얻고 있어 지역에 특화된 전통 음식으로 상품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임진을 한 당시 나간읍성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에게 8가지의 귀한 재료로 음식을 마련해 대접한 데서 유래돼 전문가 연구와 고증을 거쳐 현대식으로 개발된 팔진미 음식이 관람객과 미식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10월 개최되는 제23회 나간 민속문화축제 개막식에도 팔진미 비빔밥 퍼포먼스를 마련해 지역에 특화된 전통 음식으로 상품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